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출간했습니다. 2500년 역사의 조역점을 천기인 우설의 형태로 편집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5분 전후의 예습 영상 8편만 보시면 누구나 1시간 이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실전 적천수 762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주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가 일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월주나 시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일주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신사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신금 자체가 신약할 가능성이 보통 많이 있다고 전번에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화에는 무경벽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병신이라는 행운이 오는 것은 이게 연운이든 혹은 대운이든 간에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신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는 사화 안에는 무경병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특히 경금이라는 급제가 들어있습니다. 급제는 흉신입니다. 언제든지 튀어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튀어나가서 신금 옆에서 무슨 귀찮게 괴로움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통은 병화가 경금을 화급금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신이라는 행운이 오는 경우에 행운으로 오는 신금이 사화와 합치면 사신합이 되기도 하고 형이 되기도 하고 파가 되기도 합니다. 합이 되는 것은 먼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형이 되고 파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화가 흔들거립니다. 이 사화는 지지에 있지만 물론 진술충미처럼 창고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특별한 습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화란 것은 땅에 있는 용암과 같은 것이라 늘 꿈틀대고 있습니다. 신금이 사화와 사신을 해서 형이 되고 파가 되고 충돌이 될 때 합이 되는 부분 문제는 잠깐 합이 되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파와 형이 되니까 합이 되는 문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좋았다가 나중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신이 와서 사화 충돌이 되면 이 사화라는 용암 땅 밑에 있는 불구덩이가 마구 흔들거립니다. 완전히 사화가 진술충미처럼 개방되거나 오픈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화라는 용암이 땅 밑에서 지진이 흔들거릴 때는 사화 안에 있는 이 병화는
병신합을 해서 술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 해서 신을 바라봅니다. 경금을 바라보면서 통제를 하고 있던 병화가 신금을 바라보아 버리니 기회나 찬스가 있으면 경금은 움직이려고 하고 나무가 있으면 목을 치려고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만고론산이 될 수 있다. 집안이 엉망으로 변할 수 있다. 바로 행운이 신사에게 병신 같은 것이 올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연간, 월간, 연지, 월지, 시간, 시즌은 없습니다만은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사 옆에 병화가 하나 더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또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병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신사 자체만 해도 사화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신금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일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병화가 있으면 대단히 강합니다. 왜? 병화는 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신 합을 하기 위해 합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는 다음의 문제고 신금을 탐하고 있습니다. 병화는 신금에게 침을 흘리고 있으니 신금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자, 병신 옆에 시간에 병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지에서 행운으로 해수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해충이 부딪히는데 사해충의 경우는 사해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지장간길에 갑경충이 부딪히고 병임충이 부딪히고 이중따블충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와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니까 사화가 진술충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장간 안에 있는 병화는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튀어나오고 말썽이 생깁니다. 태평양 바다가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용암도 튀어나오고 물도 튀어나오고 고기도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그럼 이 병화는 어디에 있던 진술충미가 있는 쪽으로 폭 들어가 버려서 입고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화 안에는 입고하지 못합니다. 병화가. 왜냐하면 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화 안에 있던 튀어나온 병화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이 병화는 자기도 갈대를 찾느라고 정신없이 고를 찾게 됩니다. 연지, 월지, 시지에는 고를 찾아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니 관성의 경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관성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신금이란 만약에 여명이 있다면 관성이 무능해지고 엉뚱한 고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찾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파트너 체인징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집안이 엉망진창 개판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주를 다 갖다 놓고 8자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 계묘, 신사, 무술.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정계충에 지금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주 한 달, 두 달 배운 분이라면 정계충을 아시니까 정계충의 밑줄이 있습니다. 정사, 계묘, 신사, 무술. 신금의 비견급제는 무토, 술토가 있고 인성으로 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성으로 정화신금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성이 강하고 비급이 강하다. 그러면 인성이 강하고 비급이 강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고집이 세고 공부를 한다든지 어머니 영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알겠는데 재물의 질은 어떻게 내가 돈을 벌겠는가?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 재성은 묘목입니다. 묘목은 개수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월지에 있는데 정계축으로 깨어져 버리니까 개수고 정화고 모두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묘목은 혈혈단신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힘없는 재성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간인 신금, 신사일주의 주인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 묘목은 깨어져 버리니 돈은 없다. 여자도 만약에 이게 남명이라면 없다. 여명이라면 시어머니 자리도 시원치 않다. 시어머니가 시원치 않으니 내 남편도 시원치 않다. 묘목은 불에 타버리고 아무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길바닥에서 돗자리 까셔도 됩니다. 연지에 자수가 있고 갑오, 일지가 신사, 시지에 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해충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해수가 행운으로 와서 사화를 때리는 모습이 됩니다. 충극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미 벌써 일지와 시지에는 사해충의 모습이 발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쓰나미의 모습, 화산이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 이 해수가 와서 사해를 때리면 따따불충 사해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해충이 생기게 되면 지금 월지의 5화, 일지의 4화해가 4, 5 방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해충이 되면 일지와 시지도 사해충으로 촉발, 4, 5의 방합도 촉발, 쓰나미가 와서 큰 물이어서 불을 다 꺼버리게 됩니다. 사화 안에는 있는 모든 기능들이 무병갑, 사환의 무경병입니다. 무경병의 기능들이 그냥 다 녹아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연지와 월지는 좌우충이요, 행운과 사화는 사해충이요, 일지 사화와 시지는 사해충이라 천충지충으로 폐가망신할 집안의 경우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손털 각오를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면 물론 이준석의 사주는 아닙니다. 이준석의 상황과 비슷해진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택시 운전이나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을 털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